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렇게 또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다는 거는 아마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겠죠.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악재가 두 개가 등장했는데요. 그럼에도 탄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두 가지 악재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전월 대비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이거 또다시 금리 인하 폭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와중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다만 허리케인과 파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11월 FOMC, 원래는 뭐 비컷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전문가 10명 중 6명 정도만 인하를 예상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는 3.5가 아니라 3.25로 떨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기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다만 이창용 총재는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며 미국은 올릴 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르는 폭도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질 때도 뭐 빅컷이니 뭐니 그러면서 조금 빨리 떨어지지만 우리는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이 빨리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걸 예상하고 뭐 앞으로 투자를 좀 크게 한다거나 크게 돈을 빌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당분간 우리가 예상하는 초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소식 중 하나는 이거였겠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밤에 정말 대단한 소식이 등장했죠.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강 작가님 가족은 아버지도 오빠도 문인으로 활동해 문인 가족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한강 씨와 아버지 모두 국내 최고 소설 문학상인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으로 오늘 오전장에서는 출판과 유통이 급등 출발했고 웹툰 등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며 웹툰주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예스24 점상에 도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마도 아무리 못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노벨상 관련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AMD 새로운 칩 공개. AMD가 블랙웰을 겨냥해 새로운 AI 칩 MI325X를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과 비교하면 1.8배 높은 메모리 용량, 1.3배 더 많은 대역폭을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는 MI350과 26년에는 MI400을 출시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실망하며 주가는 4%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고객에 대한 발표가 없었고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뉴스가 없었다, 이미 다 예상한 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호주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웰이 이미 12개월치가 전부 다 팔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엔비디아 위주의 시장이 바뀌지 않을 것, 이러한 얘기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AMD는 엔비디아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전해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지만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노이즈가 많습니다. HBM 경쟁에서 밀린 게 이렇게 크게 굴러갈 줄은 진짜 몰랐었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구조적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거 뭐냐? 바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뭐 중국이 뭐 반도체 할 줄 아나?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반도체 할 줄 몰랐었죠. 하지만 미중 갈등이 나타나며 반도체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쓴 중국, 어느덧 나쁘지 않은 반도체를 꺼내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중국산 물량이 쭉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아이 아무리 그래도 뭐 반도체가 역전당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다 그랬죠. 조선도 그랬고 디스플레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중국이 잠식해 들어오는 그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항복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중국이 도대체 반도체 어디로 들어오는가? 바로 삼성전자의 구역인 D램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D램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이도 뺏기고, 그리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막 찍어내다 보니까 D램 가격 상승이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리는 물량도 줄어드는데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초격차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HBM 또 못 따라가서 이렇게 빌빌거리는 삼성전자가 다시 또 과거의 영광을 차지하기에는 일단은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삼전에게 필요한 거는 기술 초격차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서학기미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2배에서 3배의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를 매우 선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이벤트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단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투자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뭘 사고 있나 봤더니 지난 2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OXL로 반도체 3배짜리 상품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2배 추종인 TSLL도 인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신기한 점이 뭔가? 바로 개별 종목인 테슬라는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2배짜리는 매수하는, 뭔가 좀 그 아구가 안 맞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투자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모습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해서 반대로 베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부양책, 중동 문제, 대통령 선거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중에서 고배율로 투자한다면 더 많이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2배짜리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투자를 해본 결과 결국은 그 승패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반 정도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에 가면은 잃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급하게 좀 오르고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를 때는 좀 빨리 매도하는 경향. 그러니까 이만큼 먹을 거 조금밖에 못 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반면 내려갈 때는 막 내려가는 속도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내 돈이 막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엔 좀 참나 싶더니 나중에는 야,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그 지경 될 때 가면은 또 손절을 하는데 또 귀신같이 그때부터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상 이런 2배짜리, 3배짜리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만약에 자기가 고수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흑백 요리사가 난리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그 수에도 음식료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을 좋게 봤는데요. 하반기 올해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며 목표가 77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100% 증가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양식품의 내년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77만 원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때는 이런 게 없었죠. 아니 있었는데 제가 몰랐었던 걸까요? 만약 알았다면 제가 지금 더 큰 키를 보유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도대체 뭔 소린가? 바로 성장 호르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제를 맞추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요. 특히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남자에게 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교 타이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맞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키 크는 주사는 성장 호르몬 주사인데 매년 24만 건의 처방이 나오며 여기서 1000건 이상의 부작용이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통증, 실신, 척추 측만증 등
다양한 부작용 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주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애한테 이거는 맞춰야 돼 라고 하면서 맞춘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격이 진짜 좀 어마무시하긴 합니다. 참고로 가격은 회당 20만 원이고 주당 2회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월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맞는가 봤더니 무려 2년 이상 투여를 하는 게 권장된다고 하니까 거의 한 2,400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집에 좀 여유가 있다면은 이거는 좀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리스는 조금 작은 편인데 키가 크면은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부작용은 조심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이기나요? 트럼프가 갑자기 쭉쭉 상승 코인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7개 경합주에서 4승 2무 1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 포인트는 펜실베니아 이 한 곳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은 사실상 당선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자, 펜실베니아가 어딘가 미국 오른쪽 위 워싱턴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 경합주 7곳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했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를 찍었었고 2020년에는 바이든을 뽑았던 곳인데 과연 이번에는 누구를 향해 웃음을 지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입니다. 그런데 닥터 둠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가 이번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트럼프를 싫어하나 민주당 편인가 라고 봤더니 트럼프의 정책적인 조합을 본다면 해리스 당선보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요. 관세 인상, 달러 가치 절하, 엄격한 이민 정책은 물가 상승과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트럼프가 이기고 이 루비니 말대로 막 경기 침체 같은 거 오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조금 드네요. 3입니다. 오늘 드디어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보자마자 와 저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만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가? 일단 사이버캡 이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었고요. 문은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는 투도어 차량이라고 합니다. 2026년까지 테슬라 아니 머스크 말로는 26년까지 대량 생산이 목표라고 하며 가격은 단 4천만 원 미만이 목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운전대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출시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주가 크게 상승하다가 뉴스의 발랄 흐름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저녁 테슬라 주가 흐름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상승해 준다면은 다음 주에 재차 상승 가능성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테슬라 벤이고요. 와 진짜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전철같이 생겼으며 그리고 오른쪽에 주가를 보시면은 20%인가요? 뭐 거기까지 올라가다가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5%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뉴스의 파랄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HLB 그룹주는 시간의 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FDA에 신청했던 신약에 대한 보안 요구 서한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재심사 서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래스 1은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2개월만 소요가 되는데 클래스 2는 승인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HLB가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결과가 당장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좀 걸리네 라는 실망감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다행인 거는 이 HLB가 하락하면서 바이오주 투심을 건들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바이오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런 게 생기나요? 신세계그룹이 4.6조 원을 투입해서 화성시에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미션 임파서블, 스펀지밥, 스타트랙 이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곳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2019년 모든 사업 역량을 쏟아서 디즈니랜드를 넘어설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드디어 5년 만에 구체적인 모습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9년 지금부터 5년 뒤에 완공을 목표한다고 하고 127만 평의 용지에 만들어질 예정,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테마파크, 골프장,
호텔 등을 만든다고 하네요. 진짜 잘 만들어서 막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테마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휴젤과 메디톡스의 ITC 소송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서 22년 메디톡스는 휴젤 아메리카에 대해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 공정을 활용해서 불법적인 보톡스를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2년 만에 최종적으로 휴젤이 이기면서 소송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젤 N6% 정도 상승, 그 반면 메디톡스는 조금 빠졌다고 합니다. 자, 보톡스도 결국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늙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끼리 또 몇 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시술도 몇 개 받아봤지만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단돈 몇만 원에 2만 원 효과는 보톡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휴젤이 승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